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네, 선관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경찰이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밤샘 시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기도 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 투표소에서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민과 유튜버들이 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소를 방문해 사과하자 일부 시민들이 관계자를 둘러싸고 밀치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곳 투표함을 열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해당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남은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곳을 포함해 서울 송파 12곳과 강남 광진 등 서울 투표소 14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사과는 했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모든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지금 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 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 용지가 있어야지 투표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투표 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개표까지는 이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 한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일단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읍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랄지 투표 참관인할지 다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가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피해 규모를 좀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마 이제 투표소 14곳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송파 쪽이 12곳, 광진구, 강남구 한 곳인데 그 당시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 몇 명인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것조차 그 데이터조차마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거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아니면 뭐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투표 인쇄 자체부터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들이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선관위가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투표를 의무적으로 갖다가 제공하고 그랬는지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서울시장 개표 상황이 더 뜨거웠던 건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개표 특보를 하면서 속보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종이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게 상황이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파장이 상당히 커졌고 지금 잠실의 그 문제의 투표소에는 아직들도 지금 주민들이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예. 그 일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해명이 더 분노를 자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예. 지금 4년 전 기준으로 준비를 해놨다.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엄연한 무슨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우리 뭐 내부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선관위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국민 분노지수, 그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정, 행위, 그 준비와 그리고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도 안 되는 해명. 그래서 차제에 예. 저는 선관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정말 암적인 존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다. 후진국이다. 이게 누워서 침 뱉기식 그 음모론인데 이 선관위의 이러한 그 행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 엄청난 그 자양분을 심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철저한 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관위에서 한 표를 꼭 행사하라고 네. 독려를 해놓고 막상 용지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대책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라는 단어는 많이 써봤는데 예. 선관위 실패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이건 정말 선관위 실패고요. 이 선관위 실패는 왜 비롯됐느냐? 저는 선관위 구성원들의 우월적 특권 의식이 만들어낸 사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투명성은 담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외부의 견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예. 이러므로써 결국에는 가족 회사를 만들어놨잖아요. 일종의 특권 그 임용에도 특권을 부여해가지고 가족들을 임용하는 그런 가족 회사를 만들어놓은 이런 우월적 특권 의식이 우월주의가 오만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무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자, 50%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투표용지는 하루 전에 투표소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총 유권자 수는 정해져 있는 정해져 건데. 있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들의 예측이 틀리면 그 다음부터의 투표는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투표용지가 불법이니까. 예. 근데 그런 오만한 생각을 발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제 라인을 통해서 결제가 됐다? 자, 국민 한 사람의 기본권이 용지 한 장 값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 예산 당국에서 만약에 이거 예측해가지고 그 정도 투표용지만 쓰세요. 그랬다면 예산 당국의 그런 만약에 판단을 한 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저는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대책은 이런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최소한의 실무를 인계할 인력을 남겨놓고 싹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도 중대한 결함은 묻어둘 수 없다라면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후폭풍은 계속 될까요?
저는 상당히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사태 보자마자 태극기 바로 등장하겠구나, 성적이하고.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이미 등장했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론이 굉장히 또 증폭시킬 거예요. 특히 장동욱 대표가 지금 12대 4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서울, 부산에서 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또 기득권, 그 당권파의 그 극우적 행태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 극우 이 시민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부정선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애도 불구하고 선거 전반에 걸친 문제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장동욱 대표가 더욱더 여기에 더 편승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비록 서울은 졌다 하더라도 전북에서 이겼잖아요. 김관영 후보가 졌어요. 이원태 후보가 이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의 강성 지도부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정선거론이 또 확산되고 또 선거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생기고 또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선거 무효 소송 누군가 제기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국이 또 다시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의미가 선거는 분명히 지는 당이 있고 이기는 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선거의 의미는 어쨌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좀 해소되는 그런 합일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의 쟁점축 이게 좀 변곡점을 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 부적 투표지 이 부적 사태 때문에 이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좀 변곡점을 찍고 새롭게 정치가 복원되고 이 평평한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결과가 전 투표용지 부적 사태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법률 위반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이거 10시에 투표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시까지 했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완전히 법 위반이에요. 투표소 안에 들어와 있는 유권자에게만 시간이 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권도 민주당도 이 부분을 절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만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 후보의 말이 100번 맞죠. 설령 선거가 이겼다 하더라도 또 뭐 선거 무효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든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 간에 또 분열이 생길 겁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지금 일단. 투표함을 아직도 열고 있는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소쿠리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건 사실 우리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IT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보여주기에 정말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럼 그때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일 수밖에 없는 건 선관위의 구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에요. 상임이라는 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겸임이잖아요. 대법관인데 지금 같이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사무총장한테 돌리자니 위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책임의 소재도. 그래서 그것을 상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그들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자신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채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죄도 못 고쳤어요. 단지 선관위의 일부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평균적으로 50%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고 오면 그것이 이제 폐기물이 되니까 낭비다. 그게 지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는 한 나라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순간부터 선관위가 계속 제도를 못 고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실 선거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부실 선거라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면 될 일인데 자꾸 어떤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음모론으로 하는 일부의 어떤 주장 때문에 도리어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지속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지금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실 선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이제 투표가 일부 연장이 됐는데 그 투표 용지를 저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선거용 봉투도 아니고 지퍼백에 담아서 저거를 이송했다고 하니 글쎄요,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외쳤던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런 대응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소쿠리인데 이번에 지퍼백이잖아요. 예. 보이는 어떤 모습에서 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그냥 규정해 주는 어떤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6시에 갔어요. 그런데 투표지가 모자라대요. 네. 대기표를 받았어요. 은행도 아니고 대기표를 받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출구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게요. 출구조사 다 해서 아니 누가 어떻게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대세가 결정이 됐고 근데 투표는 10시까지 더군다나 10시면 어떻게 되죠?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그 당락이 확정된 유력한 네네. 곳도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때 투표를 하라? 근데 지금 선관위는 아직도 우리가 뭐 투표지를 조금 뭐 예측을 잘못했다 정도의 어떤 해명만 한다. 이건 지금 거의 뭐 특검을 해도 모자라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규명을 제대로 해갖고 부정선거라는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문제를 여당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네.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개표 현황을 보면 97.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오늘 안에 10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없죠. 투표소에서 아직 투표 용지가 나오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이제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 네네.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오염된 서울 선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은 오세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100% 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건 그것대로 가고 뭐 잘못된 이 투표 부실 선거 이른바 예. 이건 이것대로 뭡니까 법원에서 아마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거예요. 법원에. 네네네.